58쪽 보면 그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 약간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부관 그래가지고 법률행위의 효력 거기 동그라미 해봐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의 간의 일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된 약관이죠. 부과된 약관에서 부자 동그라미하고 관자 동그라미 해봐요. 그것을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관에는 조건하고 기한하고 뭐가 있다? 부담이 있다. 부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보면 그 밑에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요?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청약과 승낙 이렇게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행위는요. 먼저 성립 요건하고요. 여기 효력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효력 요건을 보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어떤 것이냐? 법률행위 효력이죠. 그래서 성립은 아니다. 이 말이 첫 번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말로 하는 것을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지 말로 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인데 부담부 증여하고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는 채권법에서 배우고요. 유증은 가족법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걸 부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관은 조건, 기한은 민총에서 배운다고 해서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알죠? 조건과 기한과 부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관이다. 이렇게요.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두 번째는 효력이에요. 효력을 뭐 한다? 세 번째는 제한하는 것이에요. 제한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된다는 것은 첨가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과되는 약관을 얘기해요. 이것을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 밑으로 보면 아마 조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은 뭐냐?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효력이에요.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이요. 발생하고 소멸이에요. 발생을 말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멸을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생이나 소멸을요. 장래니까 여러분요. 과거의 것은 안 돼요. 장래 불확실해야 돼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에요. 판례가 그것은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이런 의사표시니까 임의성이에요. 임의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이었죠. 이 법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의 조건은 임의대로 말로 해야 되는 거지. 법정 조건은 뭐냐?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유언의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거든요. 법에요. 그래서 그것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정 조건은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지만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있죠.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 조 위반이냐?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에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103조에 위반되는 것. 103조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여기 봐요. 우리는 조건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 해서 조건만 효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조건은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니까 조건이 103조에 위반이 되죠. 그럼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 항상.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없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왜냐? 조건하고 기한은 법률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성립, 법률행위의 성립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성립, 효력이다. 효력. 그 다음에 발생하고 소멸이죠. 언제냐? 장래. 장래에 발생하고요. 장래에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하고 장래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니까요. 장래니까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기성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성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한 건 안 돼.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너 내년에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이미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죠. 불확실. 불확실해야 되니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불능조건이다 이렇게요. 불능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능하고요. 기성하고요. 여기 법정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는 말은 뭐로 되어 있다?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민법상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거짓말 조건이다.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거짓말 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불확실이죠. 불확실인데 이것이 뭐란다? 확실하죠. 확실.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한 끗 차이죠. 확실이냐 불확실이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건이랑 조건과 기한은 둘 다 뭐냐면 여기서 발생이죠. 만약에 기한이다. 기한은 발생을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소멸을 뭐란다? 이것을 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은요. 조건으로 하면 정지조건이고 해제조건이고 이렇게요. 발생하니까 정지조건은 플러스라고 하고요. 소멸하니까 해제조건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 조건은 원칙적으로 장래죠. 장래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소급표가요. 당사자는 뭐로?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한이죠. 기한은 소급표가 없고요. 당사자의 합의로도 소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이 있죠. 어음하고 어음 보증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유통성을 본질로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음에는요, 뭐를 붙이냐? 시기 다른 말로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것이 확실하고 어느 것이 불확실한가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모레 눈이 온다면 우리 스키장 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온다면 이렇게요. 내일 그다음에 이거 모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다 이렇게 모레다 이런 것은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요. 기한은 뭐냐? 기한은요. 다음에 눈이 내리면 이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 그러면 다음에 눈이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지금 겨울이잖아요. 눈 내려 안 내려? 내리죠. 그러니까 다음이니까 언제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눈은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인데 언제 눈이 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첫눈이 내리지 않았다 해봐. 첫눈이. 그럼 뭐라 하냐? 첫눈이 내리면 이 말이죠. 첫눈이 내리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눈이 안 왔다 해봐. 그러면 첫눈이 와 안 와? 오겠죠? 언제 와? 모르죠? 그러니까 내리니까 오니까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면 이 말이죠. 갑이 사망하면은 상속을 받아서 돈 갚을게. 그러면 갑은 죽어 안 죽어? 죽어.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기한은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시험에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를 줄게 이렇게 감정평가자 시험에 진돗개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한인데 언제 줄지 모르니까 불확정이에요. 알죠? 이런 것을 이렇게 불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은 뭐냐?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요.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요. 이렇게요. 이런 것은 딱 어떻게요? 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기한은 기한인데 무슨 기한이다? 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기한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량식 이게 다 기한이란 말은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확실하다. 알겠죠?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그냥 조건의 종류를 봐요. 조건은요,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의 조건이요. 그 다음에 수의 조건하고 우성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엔 가끔 연결시켜가지고 연결이 잘못된 건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요.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하고요. 단순 수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 그것은 무효가 돼요. 만약에 이런 말이죠. 야, 우리 내일 놀러 갈래?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럼 모든 것을 그 사람 놀러 갈래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 한번 해본다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뭐냐? 내 마음이 내키면 이런 말이죠. 뭐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순수 조건,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뭐냐면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동하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요. 내키면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요.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놀러 가면은 도토리묵을 사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에 놀러 가면 무조건 도토리묵을 어떻게 해야 돼? 사다 줘야 되죠. 제주도에 놀러 가면 귤을 사다 줄게. 그러면 반드시요. 제주도에 놀러 가면 귤을 사다 줘야 되겠죠. 어디 여행을 가면 어디 여행을 간다면 뭐를 사다 줄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유효가 돼요. 그러면 사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성 조건은요. 내일 비가 오면 고수업 치자 이 말이죠. 고수업 치자. 그러면 이것은요. 자연 현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비 오면 같이 모여가지고 고수업 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성은요. 이런 뭐가 혼성이죠? 남자하고 여자를 혼성 듀엣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남자가 갑이라는 남자가요.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의리라고 하는 여자하고 알겠죠? 남자가 의리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냉장고를 받으려면 의리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그러면 의리한 사람의 의사도 중요하죠. 이것을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성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손수 수의 조건은 무효인데 이것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예요. 유효. 알겠죠? 나머지는 다 유효인데 손수 수의 조건은 뭐냐? 오직 한 사람의 의사,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이런 말이 이것을 손수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고? 손수 수의 조건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조건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건은 뭐냐? 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조건은 효력이 이 말이죠. 조건은 효력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한다. 조건이 성취한다 이 말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는 장래죠. 장래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죠. 효력이 발생해 이것을 플러스고요. 효력이 소멸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말 한번 봐봐 여기. 정지 조건은 뭐죠? 현재가 2월 1일이고 장래가 10월 1일인데 현재는 효력이 정지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취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조건이란 말이 뭐죠? 조건은 효력에 관한 거죠.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해제는 뭐죠? 해제는 성취가 되면 나중에 소멸하잖아요. 여러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성취가 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뭐가 된다? 소멸할 거 아니에요. 소멸.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없어진다. 해제 조건이에요.
현재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효력이 뭐란다? 발생한다. 한번 볼까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그러면 합격하기 10월 28일 날 내년에 시험 보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합격하면 조건 성취죠. 차 사줘 안 사줘? 사줘. 발생이죠. 너 지금 내 차 타고 학원 다녀? 그리고 합격하면 차 돌려줘. 합격하면 지금 차 타고 다녀 안 타고 다녀? 타고 다녀. 합격했죠? 차 돌려줘. 돌려줘.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 이걸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조건이 불성취하면 어떻게 되죠? 불성취.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뭐가 된다? 여전히 무효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요 불성취다. 해제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요. 불성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계속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소멸해. 정지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을 해.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아직 시험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여전히 안 사준다 이 말이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돌려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 것이 성취죠. 아직 합격 안 했어. 차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냐 정지, 현재를 기준으로 효력이 장래에 소멸하냐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정지 조건에는 어떠한 판례가 있고 해제 조건에는 어떠한 판례가 있는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돼.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뭐죠?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 이것 좀 보면 헷갈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뭐로 보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여기는 기성조건 이렇게요. 기성조건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요. 정지조건 이렇게요. 불능조건 이렇게요. 불능조건 이렇게요. 여기서 정지조건하고 여기요. 해제조건하고 이렇게요. 여기는 정지조건하고요.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성조건이 있고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이렇게 있죠. 불능조건이 있고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성조건 있죠?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거죠. 이미 성취됐으니까 플러스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뭐란다? 이미 성취 이런 말이 꼭 나와. 알겠죠? 불능은요. 불능은 마이너스가 돼. 왜요?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정지조건 아까 뭐라 했죠?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해제는 마이너스죠.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정지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런 말은 없어. 기성조건이 불능조건이면 이런 말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먼저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요. 여기는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요. 여기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능조건이 기성조건이면 이런 말은 없다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기성조건은 여러분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기성은.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 꽝이라는 것이고 기성이라는 것은 성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조건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 불능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돼. 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취할 수 없다. 기성을 뭐라고 한다? 이미 성취가 됐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뭐예요? 정지조건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해조건은요? 마이너스. 여기 해조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정지조건은 플러스. 이제 곱하면 돼. 두 개로 곱해. 곱하면 어때요?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죠? 유효. 이것은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무효. 여기는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유효가 되죠?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니까 무효가 되죠? 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요. 여기 지금 뭐죠? 여기 지금 유효라고 되어 있죠? 유효로 뭐라고 한다?
유효를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뭐라 작년에 이미 합격했어.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 너 이번에 공주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조건이 뭐냐? 합격한다면이 조건이거든요. 합격한다면. 그런데 이미 합격했죠? 그러면 합격한다면 그것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차 사줄게 이 말만 남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 사줘야 된다.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얘기 한번 볼까요? 불능 조건이죠. 불능이 정지다 한번 볼까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리 결혼하자. 지금 당장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해. 서쪽에서 떠야 결혼하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죠. 그런데 해는 서쪽에서 뜬다 안 뜬다? 안 뜨죠. 그러니까 불능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 뜨면 결혼하고 뜨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정지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장 쉽게 나온 게 뭐냐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기성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지 않고 뭐라 나올 수 있냐? 기성 조건이란 말은 뭐로? 이미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 이렇게요. 여기 해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해제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성취할 수 없다. 해제 조건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다른 책을 여러분 다른 데 강의 들으면 기성조건, 정지조건,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 조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면 반드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풀어서 쓸 때는 문제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기성조건을 발생하니까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 불능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두 번째 우리가 법은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성조건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쓰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어떻게 쓰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나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정기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불능조건,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생략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기성이라 나오면 두 번째도 기성이 생략돼 있고 첫 번째가 불능이면 두 번째 불능이 생략됐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기성이다, 불능이다 이 말을 바로 쓰지 않고 이미 성취했다,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 써도 똑같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것은 보통 뭘 한다? 두 번째는 보통 기성조건, 정지조건을 보통 뭘 한다? 생략을 한다 이 말이죠. 생략을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해제조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기성조건이 생략되어 있다. 이미 성취한다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가장 이제 조건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이걸 이 정도를 알아들어야지 지금부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봐봐 정지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 정지조건의 대표적인 게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한번 볼까요? 소유권을 유보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아.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아. 팔면서 뭐냐? 2월 1일 팔면서 이거 잔금 언제 줄 수 있어? 물어봐. 그러니까 10월 1일 줄 수 있대. 그래?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냐? 너 이거 우선 너 가져. 쓰고 너는 언제 소유자가 되냐? 잔금을 줄 때 소유자가 되고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면서 물건을 갑이 을한테 줘. 그러니까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갑. 물건을 줬어도. 물건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을이 가지고 있죠?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된다? 잔금을 다 갚아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을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도 잔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잔금을 다 지급했어.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유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만 을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언제가 소유자가 되냐? 잔금을 완납해야 소유자다.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그러니까 갑이 유보라는 것은 뒤에다 숨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이면서 물건만 을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되느냐? 잔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을 정지조건부, 즉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제조건. 그러면 해제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해제조건. 해제조건은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이 땅에 대해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하고 나서 뭐라냐? 4월 1일 날 여기서 건축 허가를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먼저 내보고, 허가가 안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랬어. 지금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했죠. 했는데 나중에 4월 1일 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불허가가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없이 끝까지 가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원래는 이 땅이 120평인데 100평만 계약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100평만. 이게 여기는 20평이고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여기 20평도 다 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 싫다 그러니까 사라. 사고 나서 만약에 이 땅이 이 부분이 여기가 아마 공장 부지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공장 부지로 편입되면 그때 보상 받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보상 못 받으면 그럼 편입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 그럼 원가대로 너 나한테 평당 100만 원에 사고, 만약에 나중에 공장 부지로 편입이 안 되면 원가대로 평당 100만 원에 다시 너 사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계약을 했죠. 하고 이 부분이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않으면 다시 사가라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해제 조건은 뭔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지 조건은 지금 뭔가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있어. 지금 갑이 을한테 물건을 줬어. 그래도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돼? 잔금을 줘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이해. 그럼 이 조건과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너무너무 많이 써. 어린애들하고 설명을 할 때, 어린애들하고 너무너무 많이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게임해도 돼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청소하고 게임해라, 숙제하고 게임해라, 신문을 갖다 와서 게임해라, 자고 나서 게임해라, 샤워하고 게임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지금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는 엄마가 뭐라 한다? 너 좀 이따가 형 들어올 때까지만 해라, 아빠 들어올 때까지만 해라, 엄마가 밥상 차릴 때까지만 해라, 엄마가 청소할 때까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게임하고 있다가 형이 들어온다, 아빠가 들어온다, 밥상 차린다. 더 이상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게임을 하다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보면 여러분 58쪽을 한번 보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거기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성립과 효력이 있죠. 효력은 일반자와 특별히 있죠. 조건과 기한은 어디에 속한다?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1번 옆에 보면 부관이라고 되어 있죠. 부관은 법률행위에 뭐를 2번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조그만 박스 밑에 한번 봐봐요.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는 아니다? 성립은 아니다. 발생과 소멸이죠. 발생은 플러스고 소멸은 마이너스죠. 장래죠, 장래. 그러면 장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래란 말은 이미 성취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장래에서 줄 그어놨죠? 화살표 그어놨죠? 박스 조그만 박스 이미 성취,
기성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 아니, 그 박스에 보면 해놨잖아요, 바로. 화살표, 알겠죠? 그 다음에 불확실이죠? 불확실인데 만약에 여러분 확실하면 뭐가 된다? 기한이 되고요. 불확실하면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정 조건, 법에 정해져 있다. 민법상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민법상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불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죠? 무효이다. 그 다음에 발생하고 소멸이죠. 발생하고 소멸이다. 그 다음에 어느 쪽, 좀 더 어느 쪽 보면 조건하고 기한을 지금 해놨죠? 이러면 조건은 뭐다? 불확실이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합의로는 소급할 수가 있다.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어음 보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요. 기한은 뭐다? 기한은 확실한 거죠? 합의가 없고 합의로도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당사자의 합의로도 소급표가 없다.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어음 자체는 뭐는 붙일 수 있다?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지만 어음 보중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조건하고 기한을 지금 구별하는 거죠. 그럼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한다. 한번 봐봐. 거기 뭐라 나왔죠? 1번 여기 먼저 달력이죠.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 확정기한이죠. 성년이다, 결혼기념일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런 거요. 두 번째가 생명체죠. 할머니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너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똥개가 죽으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러면 다 뭐다? 불확정기한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 비 오면, 모레 비 오면 그러면 그건 뭐다? 조건이죠. 앞으로 비가 오면, 앞으로 눈이 오면 우리나라 앞으로 비나 눈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기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일 눈이 오면, 내일 소나기가 오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오른쪽 봐봐요. 조건,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플러스. 그러다 여러분 쓰라겠죠? 까만 점에다 쓰라겠죠? 성취라고 쓰라고 그랬죠? 밑에는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으나 조건이 성취 까맣게 된 점에다가 성취라고 써. 성취하면 효력이 뭘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음에 밑에 봐봐요. 밑에 정지 조건에 의해 그래가지고 1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것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갑이 일단 을한테 삼성 PC를 일단 팔죠. 알겠죠? A한테 팔고 난 다음에 A한테 뭐라 하냐? 잔금을 다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10개월 할부금을 다 내야지만이 너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10개월 할부금을 내기 전까지는 A 너가 소유자다. 우리 삼성이 소유자다. 삼성이 소유자다. 그런데 A는 언제 소유자가 된다? 할부금을 다 완납하죠.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딱 암기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오른쪽이요. 해제 조건이죠. 봐봐. 해제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예약. 여러분 예약을 말하죠. 예약. 약혼 있죠. 약혼은 혼인을 하기 위한 예약이에요. 혼인을 해야지 본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요? 갑이 을한테 약혼 반지를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약혼 반지를 선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약혼 반지의 소유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약혼 반지를 자기 것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돼? 혼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약혼 반지는 다시 돌려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 거기 한번 봐봐요. 약혼 예물의 수수 이렇게 돼 있죠? 약혼 예물은 언제 수수했다? 1월 1일 날이요. 그런데 만약에 1월 10일 날 혼인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을 하지 않아요. 혼인을 하면은 약혼 반지가 내게 되지만 혼인을 하지 않죠? 그러면 약혼 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약혼 반지를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봐봐. 내가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반지를 돌려주죠.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60페이지를 봐봐요. 여러분 60페이지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조건의 종류죠. 수위 조건, 우성 조건, hun성 조건이죠. 수위 조건은 두 가지. 순수 수위 조건하고 단순 수위 조건. 순수 수위 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이 내키면 이런 말이죠.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단순 수의 조건은 뭐예요?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귤을 사다 줄게. 유효예요. 우성 조건은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고스톱 치자. 유효예요. 혼속 조건은 갑이 을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주겠다.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단순 수의 조건밖에 없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밖에 없다. 알겠죠? 그냥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고, 단순 수의 조건하고 우성 조건하고 혼성 조건은 다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됐죠? 자, 그 밑에 여러분요,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있죠? 박스. 두 번째 박스 보면 순수 수의 조건에서 도급인 수급인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봐봐. 여러분 여기 보면 작년에요, 뭐 합격 기원함이 대해서 우리 학원에서 썼던 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티커를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원주 공중에서 학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도급인,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냐? 수급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와야지. 그렇잖아요. 당신의 여행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왔죠. 그럼 내가 이걸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검사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들어졌으면 돈을 주는 것이고, 주문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 오라 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왔냐? 이걸 이렇게요, 찌그러뜨려서 만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원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 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하냐? 저 사람은 순수 수의 조건이다. 자기가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 주고, 자기가 검사해서 합격 안 하면 돈 안 준단 말이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왔을 때 돈을 주는 거지. 찌그러뜨려서 하면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급에서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급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당연히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 오면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합격하면 돈 주고 자기가 합격 안 하면 돈 안 주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니까 이건 순수 수의 조건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판례가 순수 수의 조건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 이런 판례 한번 봐봐. 판례 세 번째 칸에 있죠? 뭐라 했죠? 원래 도급이라고 한 것은 소급인이 목적물을 완성시킨 후 인도하면 도급인이 그때 대금을 지급하므로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뭐다? 동시이행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맨 끝에 봐봐. 도급은 계약이므로 한 사람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수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을 했을 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도급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봐봐요. 그 다음에 박스가 이제는 뭐냐? 이거죠? 이 박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조건은 뭐다?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기성 조건은요? 플러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은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에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고, 밑에는 봐봐. 이걸 먼저 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 뭐냐면 기성 조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이미 성취. 불능 조건은 뭐다? 성취할 수 없는 것 이 말이고, 기성 조건 한번 썼죠? 두 번째는 기성 조건을 또 쓴다 안 쓴다? 보통 생략을 한다.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그런데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다 뭐다?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기성 조건이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번째는 이미 성취했다 기성 조건,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 두 번째는 이런 것이 뭐가 되어 있다? 생략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 60페이지를 보셔요. 60페이지를 보면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서울영화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서울영화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해요. 이렇게요. 조건이 불법인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조건만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
전부가 무효이다. 그 말이 중요해. 오른쪽 박스 봐봐. 박스. 주의 그래가지고 주의. 불법 조건은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줄거봐.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뭐란다? 유효라고 그래. 유효.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불법 조건은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살펴. 조건이 불법 조건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줄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여러분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 뭐를 보냐면 거기 조건의 적용 범위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여러분 조건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거기를 한번 봐봐.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는 뭐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걸 단독이죠.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아요. 그걸 단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요? 유언이나 유증이나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조건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너 몸무게가 50kg를 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51kg가 되면 이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가족법상의 조건을 붙이면요, 여자들 다 거식증 걸려가지고, 알겠죠? 아무도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한테 풍부하게 뭐든지 먹으라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런 원칙적으로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음 보조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러면 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그 박스 밑에 한번 봐봐요. 149조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요, 거기다가 별 하나에 별. 거기다가 별 하나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149조요.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요, 조건부 권리는요, 조건부 권리도 뭘 할 수 있냐? 보존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가장 자세히 나온 게 박스 안에 당부장 있죠, 당부장?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보존, 처분, 상속,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봐봐. 조건부 권리가 뭐예요? 이런 거죠. 봐봐. 조건부 권리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나한테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차 사준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나는 차를 한 대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단지 뭐를 해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아무튼 차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차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란다? 기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권. 그런데 이 기대권은 언제 사준다고 했죠? 차를 언제 사준다고 했어? 어느 차 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차를 어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현재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시험에 합격을 조건으로 할 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뭐 할 수 있냐?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봐봐. 이런 말이 봐봐. 이렇게 나와. 원래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러면 시험에 아직 합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지라도 항상 미정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도 조건부 권리를 말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앞에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조건부 권리를 말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경우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그게 더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는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그럼 그 말이 더 맞을 것 같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밑에 150조. 150조 봐봐.
지금 여기요, 족구목 원래 침해 금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조금 잘못됐네. 오른쪽에 맨 밑에 봐,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조건부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줄 그어진 거 있죠? 줄 그어진 거 있잖아. 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여러분 거기다 뭐라 했냐면 150초라고 써. 150초. 지금 여기 맨 끝에 5월 1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두 개 써져 있죠. 여기가 150초 이렇게 150초 이렇게. 맨 끝에 몇 페이지죠? 61페이지 맨 끝에 1월 5일인가 5월 1일인가 이게?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뭐라고 두 개 좀 써졌죠? 여기다 150초라고 쓰라고.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거기다 150초라고 써. 맨 끝에가 돼 있네. 맨 끝에 오른쪽에 있네. 죄송해요. 맨 오른쪽에 150초로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걸로 조건 성취죠?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하면 이 을은 뭐다? 유리하죠? 갑은 뭐하다? 불리하죠. 남편이 와이프한테 뭐냐면 날마다 집에서 밥만 먹고 자니까요. 뭐 보기가 싫어가지고요. 항상 밥만 먹고 자니까 보기가 싫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 테니까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합격을 하면 누가 유리하죠? 와이프가 유리하죠? 차 하나 그건 뭐죠? 생기니까요. 갑이 불리하죠? 차 하나 사줘야 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되면 합격이죠? 성취되면 유리하게 될 사람, 유리하게 될 사람이, 신의측에 말해서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시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리할 사람이 분리. 알겠죠? 불리한 사람이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만다, 성취를 방해를 해. 성취. 그러니까 조건 성취가 뭐죠? 조건 성취가 합격이죠? 합격을 하게 되면 유리할 사람이 누구? 을이. 불리할 사람이 누구? 갑이. 이 말이죠.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시킨다? 그럼 이거 뭐죠?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는데 하고 나서 딱 민법을 딱 첫 시간 듣는데 이건 내가 5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큰일 났죠? 차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의측에 반해서 이걸 우리 뭐냐? 대리시험 이 말이죠. 대리시험. 왜? 성형수술 해가지고 시험에 제일 공부 잘한 사람 대신 자기하고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성취했다는 것은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자가 가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집에서 노는 이거 해가지고요. 그냥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거 가가지고 집안 청소도 않고요. 공부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보고 왔는데 막 웃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한 문제 틀렸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분명히 이거 합격한 거 분명하잖아요.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조건 성취를 뭐한다? 합격을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되죠. 방해. 그렇잖아요. 합격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치기 하루 전날 감금시켜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 치기 하루 전날 수면제를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알겠죠?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산속에다가 3일간 감금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을이 대리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상대방은 여기서 누구죠? 갑은 이 말이죠. 여기서는요 상대방은 그럼 누구다? 을은 이 말이죠. 상대방은요 너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겠어? 합격이 아니라고 하겠어? 합격이 아니다. 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요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했죠. 감금시켰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을은요 너가 만약에 그날 감금만 안 시켰으면 나는 무조건 뭐다? 합격이다. 합격을 했다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왜 지금 얘기하냐. 앞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냐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냐 이 말이 중요해. 성취다 그러면 반대로 가. 반대.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왜?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했으니까.
신이치에 반해서 성취를 못하겠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걸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되면 유리하게 될 사람이 신이치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선말로 하면은 그냥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치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신이치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신이치에 반해서 성취하면 상대방은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이치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뒤에 말이 중요하다. 뒤에 말이. 알겠죠? 뒤에 말이. 그래서 거기 말하죠.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 신이치에 반해서 상대방은요, 조건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대리 시험을 쳤다. 상대방은요,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 사람이 그러면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면 언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죠? 언제 성취한 것으로? 언제 성취한 것으로 주장은? 내년 시험이요.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날 시험인데 이 사람이 수면제를 보내서 3일간 했으니까 10월 27일 날 감금해가지고 10월 29일 날 끝내줬다 이 말이잖아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얘기하죠. 너가 만약에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감금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10월 28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다? 당신이 뭘 하지 않았으면 방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10월 28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때 나는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감금할 때가 아니고 나는 시험을 언제 치기로 돼 있죠? 10월 28일 날 시험 치고 돼 있으니까 너가 감금을 10월 27일 날 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10월 27일 날 합격했다 이게 아니고 너가 10월 27일 날 나를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10월 28일 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오른쪽이요, 여러분요. 61페이지 맨 밑을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의제 시점에 돼 있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감금이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 10월 28일 이 말이죠. 시험 날짜. 감금 날짜가 아니고 방해는 언제 했어? 방해는 10월 27일. 시험은 언제 쳐? 10월 28일. 그러니까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10월 27일 날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죠. 합격하였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 10월 28일. 그때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게 지금 빠져있어. 뭘 보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 책임인데 입증 책임은 책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지금부터 봐. 그러면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오케이. 없어? 조건이 뭐라면? 성취하면 효력이 뭐를 해? 효력이 뭘 한다? 효력이 발생해. 자, 지금 봐. 정지 조건은 항상 2월 1일 현재를 기준하죠. 현재를 기준하죠. 여기요. 여기 5월 1일 장래죠. 장래.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번 볼래요? 우리가 조건이 정지 조건이죠. 이런 말이 한단 말이죠. 정지 조건인지 아닌지는 누가 증명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럼 그다 써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점유를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 이렇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누가 진다. 정지 조건이라는 거 뭐야? 항상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 나와 있어? 거기 책에? 아직 없죠? 봐봐. 정지 쓰라고 썼어요? 자,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이죠.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 현재가 항상 기준이에요. 현재가.
알겠죠? 그럼 현재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 정지 조건이란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한다, 부인한다.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그래서 여기 효력 발생을 맞는 자 부인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 효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의 발생을 부인하는 자, 또는 부인하는 자, 또는 뭐하는 자? 다투는 자. 알겠죠? 이 사람이 증명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입증 책임이 약간 어려운데 이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림만 보고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근데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죠? 자요, 정지조건.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정지조건부에서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봐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면 차 사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합격했다는 거잖아. 이게 조건이라요. 조건 성취가 됐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을한테 너 차 사주면 너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럼 합격했냐 안 했냐는 것은 갑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굿. 전원일치예요. 대단해요. 그것은 뭐죠? 을이 누구죠? 을은 차를 사줄 사람이에요? 사달라 갈 사람이에요? 무서운지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효력 발생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의 발생을 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당연한 것이죠.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시험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즘 최근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것 빼고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증 책임,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조건이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기한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